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계 이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계 난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사용한 난로는 이 등유난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걸로 2011년 캠핑 처음 시작해서 동계 입문할 때부터 2019년 겨울까지 벌써 8년 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심지 교체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고장이 나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비록 사이즈는 크지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동계 캠핑에도 따뜻하게, 집보다 더 따뜻하게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지금 가방에 들어있는데, 이 가방은 제가 별도로 구매한 게 아니고 이 난로를 구매할 때 함께 따라온 이렇게 토요토미라고 적혀있는 전용 난로 가방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열어도 돼. 이 앞에 있는 거는 기름통이에요. 캐나다의 셉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기름통이고, 이 기름통은 세 가지 색깔로 나오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가지인데 원래는 이 색깔을 구분한 이유가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 매번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컬러를 구분을 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가솔린용이고, 노란색은 디젤, 경유용이고, 파란색이 케로신, 등유용 통입니다. 근데 꼭 지키진 않아도 돼요. 우리 집에 기름을 쓰는 게 이 등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빨간색 쓰셔도 되고 노란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 취향이고, 제 경우는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등유 전용으로 나온 파란색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로에 기름을 주입하는 모습부터 작동법, 그리고 이 제품의 장단점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개봉! 가방을 열면은 난로가 바로 보이고 옆에 벨크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벨크로는 보이듯이 이 자바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난로를 꺼내면은 상당히 크죠? 지금 이 난로는 저희가 2박을 하고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름 주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라를 이용하는 방법과 깔때기.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한 실리콘 깔때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은, 저는 두 개를 다 들고 다니는데 기름 양이 많을 때는 자바라를 사용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자바라로 다 잔여량까지 빨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 깔때기를 사용해서 직접 부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바꿔서 현재 기름이 없죠. 끝까지 가 있습니다. 빨간색 게이지까지. 네, 열어주시고 기름통을 열고 자바라를 넣고 반대쪽 주름관은 난로에 넣습니다. 이 구멍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 자바라도 보면은 그 전동 자바라가 있는데 걔는 이 주입구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파세코 제품은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토미는 전동 자바라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바라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면 기름이 들어가죠. 자, 기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자, 자바라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지금 기름량이 얼마 없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깔때기 이용해서 부을 거예요. 이거를 잠시 쉬어두고 깔때기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그냥 부으면은 확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셉터 제리캔에는 이렇게 주유구가 함께 제공이 되거든요. 수납할 때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사용할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주입이 가능합니다.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 앞에 부분을 당기면은 구멍이 열려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넣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난로가 심지 난로이기 때문에 기름은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안에 있는 심지가 기름에 적셔질 시간을 줘야 돼요.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젖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해야 됩니다. 점화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구형이라서 이그나이터가 있지만 수동식인데 열선이 들어가 있는 수동 방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제품은 전자식으로 나와서 한번 누르면은 따다다다닥 하면서 자동으로 점화가 되긴 해요. 이거는 오래된 모델이라 수동 방식이고, 다이얼을 먼저 끝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심지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여기를 열면은 심지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호선이가 보면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자, 낮추면은 심지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이얼을 끝까지 올리면 심지가 나오죠. 요 나온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이 마개가 운반하면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흔들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열선을 눌러서 이 창으로 점화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점화가 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안에 불이 펄럭펄럭 거리는데, 그때는 심지를 살짝 낮춰서 펄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줄여주시고, 조금 더 점화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불꽃이 붙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열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심지를 충분히 적셔주지 않으면은 점화 후에도 불꽃이 커지지 않고 계속 작은 불꽃으로 유지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급한 마음에 야영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름을 넣고 바로 켰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난로가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가 다 됐나? 고장났나 생각을 했는데, 제일 기본적인 심지 적시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래서 화력이 약했던 겁니다. 이후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집에서 미리 기름을 넣어서 채워 갖고 오면은 이동하는 시간에 충분히 심지가 적겠죠. 그러면은 바로 점화를 해도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기름이 그렇게 새진 않아요. 차 운행을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기름을 채워 갖고 출발을 하고, 나머지 기름통에는 다시 주유소 가서 필요한 만큼 주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점화하는 방법은 열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얘를 열어서 옛날 우리 곤로 펴듯이 얘를 드러낸 다음에 이 심지에다가 바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끄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퀵 셧오프 푸시라고 해갖고 얘를 누르면은 바로 꺼져요. 바로 꺼지고 이 다이얼이 원점으로 돌아가죠. 대신에 강제로 끄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냄새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끄는 방법은 이 다이얼을 점화가 된 상태에서 퀵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불꽃이 펄럭거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줄이고, 이 상태에서 불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약해지거든요. 그럼 약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좀 다이얼을 줄이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다이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심지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한 다음, 꺼진 걸 확인하고 다 꺼졌으면은 그때 퀵 버튼을 눌러서 심지를 제자리로 잠궈주면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끌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얘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점화를 할 때 뒤에 보면은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C타입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전지가 없으면은 이 자동 점화가 안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 점화고 얘는 열선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건전지 상태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희한하게 저는 이 건전지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요. 저게 난로 살 때 따라온 건데 아직까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건전지를 항상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열선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치나 라이터, 성냥 같은 걸로 수동 점화도 가능하니까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스펙이 상당히 뛰어난 녀석이라 뒤에 있는 이런 망고 스테이션을 난방하는데 충분하고요. 리빙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랜드 스테이션이라 엄청 큰 쉘터가 있는데 그 쉘터가 바람 유입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커버할 정도로 꽤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100% 커버는 못하는데 그 큰 쉘터에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난방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꽤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는 난로만 사용하면은 더운 공기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더울 수 있어요. 발은 시렵고. 그럴 때는 서큘레이터 아니면은 선풍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낮은 위치에 놓고 위쪽
하늘 방향으로, 천장 방향으로 바람을 쏘이시면은 찬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더운 공기를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서큐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은 몸으로 확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운반은 할 때 가급적 충격이 많이 가지 않도록, 트렁크에는 충격이 좀 가겠죠. 그래도 불가피하면 트렁크에 실는 게 맞는데, 앞좌석이나 뒷좌석에 여유가 있다면은 사람 태우듯이 안전벨트 채워서 그렇게 운반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법을 알려드리면은,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은 심지가 경화돼서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몇 번 사용 못하고 심지를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귀찮다고 미루면은 또 잘 안 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안에 있는 기름을 다 빼야 돼요. 기름을 자바라를 이용해서 빼든지 아니면은 아예 사용을 할 때 계속 켜놓고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기름 소모를 하게끔 만들어서 안에 있는 기름을 다 비워 주셔야 되고, 기름을 비워서 심지가 말라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는 거의 캠핑을 해서 소모를 하죠. 이 기름도 오래 보관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 캠핑 동계 끝날 시점에 기름을 좀 부족하게 사서 그걸로 난방을 하고 계속 켜놓습니다. 자동적으로 꺼질 때까지. 그러면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소진이 되고 심지도 젖어 있어야 계속 화력 유지가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마르면은 자연스럽게 불이 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심지를 자연적으로 태워주는 겁니다. 태워서 건조하게 만들고 그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은 1년 뒤에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셔도 처음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 그 화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등유 난로가 몇 가지 있잖아요. 국산 제품도 있고 일본 토요토미 제품이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등유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나냐면은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라는 거는 공기와 비율이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거라서 그 비율만 잘 맞춰주면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점화할 때랑 이 불을 끌 때만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면은 냄새는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동계난로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토요토미 옴니 230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난로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기본적인 작동법과 관리법만 잘 숙지하시면은 오래오래 문제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흔적 남기지 마세요.